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12일 수요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조각상은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을 다룬 그것을 소재로 한 이 조각상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이 러시아 혁명의 이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1917년 3월 혁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짜르 체제가 무너진 시기는 이 3월 혁명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이 1917년 11월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것은 흔히들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혁명입니다. 11월 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레닌과 스탈린의 통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원인과 전개의 과정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소비에트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줄여서 소련이라고 얘기를 했죠. 반드시 이 소비에트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만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소비에트라는 용어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소불가침 조약이 제1차 세계대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 레닌과 스탈린의 통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1월 22일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동궁 앞으로 겨울궁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동궁 앞으로 시위대가 몰려가고 있는데 군인들이 조준사격, 서서사 조준사격 준비를 이미 발표를 했군요. 하고 있군요. 이제 시위대들이 해산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사파입니다.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건데요. 그린 건데요. 군인들 이미지가 약간 좀 좋지 않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도 역시 서서사 자세로 이 조준 사격을 해서 시위대를 해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늘어나게 되자 이 러시아 정교의 사제들이 이 총을 쏘는 것을 시위대에 총을 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1904년 말 신부 기포는 경찰의 후원하에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공장 노동자 모임이라는 어용 노조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 기포는 노동자들의 갖가지 경제적, 정치적 요구를 적은 이 청원서를 작성해서 동궁을 향해 청원 행진을 할 것을 제안하게 되죠. 이 시위대, 청원행진 시위대가 가지고 갔던 것은 짜르의 이 초상화와 이 러시아 정교회의 이 성경과 십자가를 가지고 들고 이 청원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무자비한 이 사실상 폭력, 진압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905년 1월 2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동궁 광장에서 일어난 러시아 혁명의 발단이 된 사건이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계기는 1월 초에 부티로프 이 공장 노동자들이 동료 4명의 해고 문제로 파업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 사실이 러시아 방방곡곡에 불길처럼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운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1917년 3월 8일에서 3월 16일까지 있었던 3월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 시기부터 이제 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록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근데 뭐 화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여기에 이거를 가지고 오는 게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보여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앵글을 잡고 이 사진을 찍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점을 한번 포착하라는 의미에서 한번 화질이 나쁘지만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군인의 모습도 보이죠. 군인들도 이 3월 혁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위대 대부분이 아동과 여성들이죠. 사실 프랑스 혁명에서도 보았다시피 이 혁명의 초기 과정에서는 이 대부분 여성들이 먼저 이제 빵을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서 여성들이 먼저 등장한다는 특징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월 혁명의 배경은요, 제1차 세계대전의 장기화와 거듭된 패전으로 물자 부족이 심화되고 물가 폭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가 참전을 하는데요. 연합군 측에 소속이 돼서 참전을 하는데 이 처음의 서전은 승리였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와의 1차 전쟁에서 이 승전을 기록했다가 이 독일군과 맞부딪히면서 8번에 걸친 이 패전을 연속하게 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자를 전선으로 보내게 되고 이 후방에 있던 이 러시아 국민들이 먹고 쓸 만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물자 부족이 심화되고 물가 폭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노동자들이 전쟁 반대, 식량 확보, 전제정치 타도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전개하게 되죠. 처음 이 시위가 있었던 그때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전쟁 반대, 식량 확보, 전제정치 타도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일반 남성 노동자들도 참여를 하고 더더욱이나 이제 병사들의 가담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노동자와 병사에 의한 소비에트가 결성되게 되죠. 소비에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혁명이 확산되게 됩니다. 이 혁명의 결과 로마노프 왕조가 세운 러시아 제국이 붕괴되고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케렌스키가 아니고 카렌스키입니다. 카렌스키를 수반으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이후 몇 년간의 혁명과 내전을 거쳐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건 3월 혁명 과정에 있었던 사진인데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뒤로 밀려가지고 11월 혁명으로 섞여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찾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이 3월 혁명 기간에 이제 군인들이 참여했다고 했죠. 이 자세를 보세요. 서서사 자세입니다. 이 시위대들의 이 조준사격 모습인데요. 앞에는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조준사격 자세로 이제 사격을 해서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기초 군사 훈련은 이미 마쳤고요. 이 정도 조준 자세가 나오려면 사실은 한 상병 이상은 돼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잘 훈련된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만 빼고요. 이분은 약간 좀 자세가 이상하네요. 예. 제가 잘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1월 혁명은 1917년 11월 7일을 있게 됩니다. 이 레닌의 모습이고요. 이 나무로 빨리 제작된 연단에 올라서 이 연설을 하고 있는 레닌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직업혁명가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하튼 연설에 있어서는 히틀러와 함께 거의 달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1월 혁명의 배경은요. 카렌스키 임시정부의 개혁 실패가 있었습니다. 전쟁 지속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배경이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제1차 세계대전이 계속되고 있죠. 아무리 혁명정부라 하고 임시정부라고 하더라도 이 전방부대의 물자를 충분히 보급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죠. 전쟁이 지속되는 한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할래야 할 시간적인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이 경제적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임시정부가 무슨 개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와 임시정부의 대립이 이 고리에 이 대립의 골이 깊어지게 되죠. 노동자와 병사 소비에트에서는 종전을 주장하고요. 임시정부에서는 아니다. 전쟁은 계속되어야지 된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애시당초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레닌은 연단에 올라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 이양할 것과 이 전쟁을 즉각 중지할 것을 주장하게 되죠. 이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노동자와 병사들의 무장 봉기가 있었고요. 이 모든 부대를 전방으로, 즉 전선으로 보낸 상태에서 임시정부는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독일과 이 단독 강화 조약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이제 동부전선에 있던 병력까지 모두 서부전선으로 보내서 이 마른강을 중심으로 베르댕, 기타 등등의 지역에서 이 프랑스 지역에서 이 전개적인 공격전을 감행할 수 있게 되죠.
예, 이 사진은 앞서 얘기한 대로 러시아 3월 혁명의 모습입니다. 이제 군사들이 이제 시위대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실상 거의 완벽한 조준사격 자세를 가진 군인들이 이제 시위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경찰이나 군대도 밀리게 되는 것이죠. 예, 소비에트는 이것은 낫이고요. 이건 서양식 낫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망치죠. 노동자와 농민을 내 연대라는 의미입니다. 소비에트는 러시아의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자치구구입니다. 소비에트는 러시아어로 평의회, 회의, 협의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05년 10월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가 처음 창설되게 되죠. 원래는 노동자들의 이 모임이라고, 이 회의체, 평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이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가 러시아 제국 각지에 설립되게 됩니다. 1917년 3월 혁명 당시에는 이 노동자 소비에트와 농민 소비에트가 서로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본 상징물처럼 낫과 망치를 통해서 이 소비에트를 표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를 표시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혁명 이후에 탄생한 러시아 임시정부에서 소비에트가 실권을 잡게 되고요. 1917년 11월 혁명으로 볼셰비키가 러시아의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혁명으로 소비에트 러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원래 국명은 소비에트 러시아였고요. 1922년에 가서 이제 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는 국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 직업혁명가 레닌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어떠한 통치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의회를 해산하고 일당 독재를 추진하게 되죠. 사회주의 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이루게 되죠. 하지만 이 계속되는 이 독일과는 휴전 정전 상태가 됐지만, 사실상 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 백군과 적군 사이에, 즉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내전이 계속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급속한 공산화 정책으로 경제 혼란이 가중되자 이 시장경제 일부를 도입하는 신경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수립되게 되죠. 아울러서 코민테른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사실상의 국제 공산주의 조직으로서요, 각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을 연결하여 혁명의 세계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상 피식민지, 식민지 지배를 받는 국가의 사회주의자들이 이 코민테른에 많이 가입을 하게 되고, 이 조선 내 이 공산주의자들도 이 코민테른에 가입하게 되죠. 예, 스탈린의 전체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미지 정치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나치 독일을 할 때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혹은 이데올로기 선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한 30분 정도 할 예정인데요. 뭐 이미지 정치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한 이미지 정치의 이 시작은 스탈린과 히틀러, 레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주력하게 되고요. 특히 이 경공업보다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농업의 집단화를 이루게 되고요. 이 중공업 육성 정책은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업 생산이 급증하는 이 경제 통계상 상당히 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 중공업이죠. 규모도 크고요. 이 문제는 이 중공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경공업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일반 백성들, 이 소련 국민들은 사실상 필요한 물자를 제대로 배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국가가 우선시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독재 체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수용소를 건설해서 사실상 공산주의나 스탈린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지식인과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요. 아울러서 자신의 이 행동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다거나 혹은 뭐 반대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같은 공산당 이 당원이라 할지라도 무자비한 숙청을 가하고 아울러서 수용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이 사실상의 이 로베스피에르 체제, 이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 체제와 같은 공포 정치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공포 정치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 숭배입니다. 뭐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세운다든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속아보고도 웃을 그런 행동을 감행하게 되죠. 예, 오늘의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이 러시아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을 그러니까 11주차 강의 내용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러시아 혁명이 제1차 세계대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를 A4 한 페이지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주차 과제라는 곧 만들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곧 또 종강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기말고사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공문이 곧 내려오겠죠.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는 베르사유 체제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베르사유 체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안녕히 계십시오.